시댁 제사 자리 모든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지연은 혼자서 모든 일을 떠맡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지연아, 설거지는 언제 할 거니?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자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청소는 내가 해야지. 가난한 집 딸이 어디서 버릇없이 굴고 있어?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이 친척들 앞에서 터져나왔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그 감정을 꾹 눌러 참으며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에 작은 빨간 지붕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그 집 부엌에서 지연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42살의 지연, 결혼한 지 15년이 된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뜨는 지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15년 동안 반복된 생활 패턴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었죠. 후, 지연이 작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끝으로 걸어가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부엌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를 열어 오늘 아침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로 할까? 지연이 혼잣말을 하며 어제 남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꺼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재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양파를 썰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팬에서 김치 볶는 소리가 나자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연은 한쪽에서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15년간 매일 아침 반복한 일이라 두 개의 요리를 동시에 하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엄마, 중학생 아들 민준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운동화가 어디 있어요? 신발장 맨 아래 칸에 있어. 어제 내가 벗어놓은 그 자리 그대로. 지연이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답했습니다. 없는데요. 민준이가 현관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연이 한숨을 쉬며 가스불을 약하게 줄이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을 열어보니 민준이의 운동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이는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소리부터 질렀던 거죠. 여기 있잖아. 똑바로 안 보고 뭘 찾는다고 그러니? 지연이 운동화를 꺼내주며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있네. 고마워요, 엄마. 민준이가 민망한 듯 웃으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늘 학원 늦게 끝나니까 저녁 먼저 드세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지연이 아들의 교복 칼날을 다시 세워주며 말했어요. 이어서 초등학생 딸 수진이도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복 가져가야 하는데 어디 있어요? 내 방 옷장에 걸어뒀어. 어제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뒀으니까 가서 확인해봐. 지연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며 답했어요. 엄마는 뭐든지 다 알고 계세요. 수진이가 방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뭐든지 다 안다고? 사실은 매일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두기 때문이었죠. 체육복은 체육 시간표를 확인해서 미리 빨아두고 준비물은 알림장을 보고 미리 사두고 모든 것을 엄마가 기억하고 준비해 두는 거였어요. 남편 성민이는 늘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쯤 되어서야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죠. 여보, 와이셔츠 준비해뒀어?
성민이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며 물었습니다. 침실 옷장에 걸어뒀어요. 넥타이도 함께. 지연이 밥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답했어요. 고마워.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일찍 나가야 해. 성민이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준비해준 와이셔츠를 입고 구두에 구두약까지 발라둔 것을 신으며 만족스러워 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성민이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지연이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아이들과 남편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냄비, 계란말이, 팬, 밥그릇들까지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래를 분리해서 세탁기에 넣고 청소기를 꺼내 거실과 방들을 청소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지연은 잠깐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휴, 벌써 이렇게 지쳤네. 혼잣말을 하며 어깨를 주물렀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지연은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저녁 반찬거리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마트 입구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지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맨날 바쁘게 다니시던데.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가요. 시댁은 자주 가세요? 아주머니가 좀 더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해요. 아이고, 그것도 힘들겠어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나 봐요? 그냥, 뭐 시댁이니까요. 지연이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돼지불고기 재료를 준비했어요.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된장찌개용 야채를 썰고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지연은 잠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시어머니와 갈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화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지연이 드라마 속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어요. 실제로는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였죠. 저녁 6시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왔고 이어서 민준이가 마지막에 성민이가 돌아왔어요. 지연이 준비한 저녁상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와, 불고기다. 엄마 최고. 수진이가 좋아하며 소리쳤어요. 맛있겠다. 민준이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에 집중했어요. 지연만 혼자 가족들의 밥그릇이 비지 않았나 살피며 반찬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댁 가야 하는 거 잊지 말아요. 성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연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들 모임한다고 하시니까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아마 청소도 해야 할 거고.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들 모임이라는 건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는 자리였거든요. 특히 지연은 항상 가장 힘든 일을 맡게 되었어요. 또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실 텐데.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했어?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지연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시댁에 가야 했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말투, 다른 며느리들 앞에서 받는 굴욕감까지 모든 것이 지연을 힘들게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지연이 빈 찻잔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이것이 지연의 현실이었고 가족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시댁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과일을 골라 담고 아이들 옷도 단정하게 입혔습니다. 성민이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 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성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조용히 있으라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며느리들이 와 있었습니다. 큰형님 댁의 영희와 작은 시누이 댁의 미경이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지연이 인사를 하며 물었어요. 부엌에 계셔. 지연이 너 오기만 기다리고 계셨어. 영희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70대의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왔구나. 늦었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실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온 것이었는데도 그런 말을 하셨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늘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너 혼자 다 할 수 있겠지? 다른 며느리들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지연이 부엌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모두 준비해야 했고 설거지와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자신만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오후 내내 지연은 혼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탕을 끓였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가끔 부엌을 들여다보며 수고 많다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지연은 그들을 위해 상을 차리고 물을 따라드리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드시는데 지연만 혼자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지연아, 물 좀 더 가져와. 큰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지연아, 숟가락이 부족한 것 같은데. 친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쉴 틈 없이 이것저것을 가져다 드렸어요. 정작 자신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너 설거지는 언제 할 거니?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청소는 내가 해야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가난한 집딸이 어디서 버릇없이 굴고 있어. 시어머니가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지연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을,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나는 가족이지 하녀가 아닌데 왜 늘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지? 하지만 그 감정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까지 끝낸 지연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진작에 편안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은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성민이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성민이가 뒤늦게 말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보다는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는지가 더 서운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지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 친척들의 시선, 남편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지연을 괴롭혔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갑자기 지연은 무언가 생각났습니다. 친정 다락방에 있던 할아버지의 낡은 상자 말이에요.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 지연은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연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다락방 한 구석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금빛으로 새겨진 문장이 그려진 족보와 재산 상속 관련 서류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대기업의 창립 멤버였다는 내용과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명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지연이 서류들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주식 증서와 부동산 등기 서류들까지 있었어요.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자신은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 지연이 의문을 품었어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할아버지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검소하게 살라고 당부하는 유언장도 있었어요. 지연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지연이 다락방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당하고 살던 자신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의 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친정에서 발견한 서류들 때문에 지연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그 서류들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화요일 오후 지연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카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다른 카드로 해보시겠어요? 계산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네. 지연이 가방을 뒤져 현금을 찾고 있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지연은
몇 개 물건을 다시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갑자기 뒤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50대 중반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품위 있는 외모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 남성이 자신의 카드를 계산원에게 건네주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돈을 갚아드릴게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마트 밖으로 나온 후 그 남성이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남성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꼭 돈을 갚아드릴게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남성이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연입니다. 김지연. 혹시 할아버지 성함이 김태수 어르신이신가요? 남성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희 할아버지 성함을 아세요? 아, 이럴 수가.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태양그룹 회장 박정우입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저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셨어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양그룹이라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태양그룹이. 지연이 어려워하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의 손녀라니. 정말 놀랍네요. 할아버지를 꼭 빼닮으셨어요. 박정호 회장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아신다고요? 물론이죠. 김태수 어르신은 우리 회사의 공동 창립자셨어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태양그룹을 세우신 분이시죠. 박정호 회장이 설명했어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친정 다락방에서 본 서류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왜 그 사실을 숨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지분도 상당히 가지고 계셨는데 박정우 회장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지분이요? 지연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네, 현재 시가로 따지면 수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겠지만 지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천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궁금했어요. 김태수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후에 후손들을 찾아봤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박정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군요. 어르신께서 일부러 숨기셨나 보네요. 아마 자손들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박정호 회장은 명함을 꺼내 지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상속 관련 절차도 도움을 드릴게요. 지연이 명함을 받아들고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나요? 지연이 확신을 얻고 싶어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사업적으로도 뛰어나셨지만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이셨죠. 박정우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가족은 줄곧 어렵게 살았을까요? 그것도 어르신의 교육 철학이었을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라는 뜻이셨겠죠. 지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 때문에 받았던 무시와 모욕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아세요? 박정우 회장이 물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며칠 전에 우연히 할아버지 유품에서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박정우 회장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시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일단 이 명함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떠난 후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어요. 기쁨과 혼란,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받았던 무시와 모욕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은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같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 때문이었지만 아직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밤늦게까지 박정우 회장과의 만남을 되새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지연이 창밖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박정우 회장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지연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트에서 지연과 박정우 회장의 만남을 본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지연 씨, 며칠 전에 태양그룹 회장님과 마트에서 이야기하시던데 어떤 사이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지연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던데요? 회장님이 지연 씨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연이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지연이 재벌가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과장된 소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결국 시댁까지 전해졌어요. 목요일 저녁, 성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성민이가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후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너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시네.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소문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양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 혹시 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성민이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지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지연이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우연히 만난 사이가 그렇게 친해 보이지는 않았다던데 누군가 봤다고 하더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지연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야. 혹시 내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지연아, 내일 당장 집에 와. 얘기할 게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 그만 만들어.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전화가 끊어진 후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큰형님 댁의 영희와 작은 시누이 댁의 미경까지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매우 차가웠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너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어요. 평상시처럼? 그럼 태양그룹 회장과 만난 건 뭐야? 영희와 미경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둘 다 호기심과 질투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을 뿐이에요. 지연이 또다시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연히? 그런데 왜 그분이 너를 알아봤다는 거야?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혹시 내 친정에서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거 아니니? 미경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을 말하자니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노리는 거냐?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내가 그런 집안이라고 해서 우리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된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뭐야? 갑자기 재벌가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면 왜 그분이 너를 알아봤겠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영희가 추궁했어요. 지연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내가 우리 몰래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미경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꾸민다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며 지연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 내 친정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지? 가난한 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 아니야?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어머니의 추측이 정확했거든요. 어머님, 저는 정말 뭐? 이제 와서 우리를 속였다고 말할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일이에요. 지연이 실수로 말해버렸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최근에 알게 됐다고? 그럼 정말 뭔가 있는 거네? 영희가 흥분하며 물었어요. 지연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러게 뭔데? 얼른 말해봐. 시어머니가 다그쳤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그럼 뭔가는 있다는 얘기잖아.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연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가 바보인 줄 아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정말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요. 확실해지면 말씀드리겠어요. 지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확실해지면? 그럼 언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영희가 따져 물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야, 이 자식아. 어디 가려고 그래?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박정호 회장을 만나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온 지연은 마음을 정하고 박정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확실한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김지연입니다. 아, 지연 씨. 연락 주셔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장님,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 어떠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처음으로 태양그룹 본사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높은 천장,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을 보며 할아버지가 이런 곳의 창립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정호 회장의 사무실은 30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박정호 회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연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박정호 회장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다른 사업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 공장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정말 뛰어난 사업가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죠. 박정호 회장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 가족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어르신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박정호 회장이 오래된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어요. 후손들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들이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한 후에 이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 지연이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지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혹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소문이 나서 시댁에서 의심하고 있어요. 어제 추궁당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박정호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변할 거예요. 네,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 법적인 상속 절차부터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확실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박정호 회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성민이, 시어머니, 심지어 영희와 미경까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성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성민이가 따져 물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지연이 답했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화나셨는데? 성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 지연이 당황했어요.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 너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볼일? 혹시 태양그룹에 갔다 온 거 아니야?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봤다고 하더라. 태양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가는 걸 말이야. 성민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정말 거기 갔다 왔어? 지연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갔다 왔어요. 뭐하러?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 때문에요. 할아버지? 무슨 얘기야? 성민이가 의아해했어요. 지연이 한숨을 쉬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친정 다락방에서 발견한 서류들, 박정호 회장과의 만남, 할아버지가 태양그룹의 공동 창립자였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와 성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너희 집안이 정말 부자였다는 얘기야? 성민이가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네? 속인 게 아니에요.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된 일이라고요. 며칠 전에 알았으면서 왜 말 안 했어?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일부러 숨기신 일인데. 일부러 숨겼다고? 그럼 지금도 숨길 생각이야?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성민이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먼저 상의 안 했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가난한 집딸이라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구나. 사실은 우리보다 잘 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지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돈 생겼다고 우리 무시할 생각이지? 시어머니가 계속 몰아세웠어요. 절대 그런 생각 없어요. 없다고? 그럼 왜 혼자서만 모든 걸 처리하려고 했어? 우리는 가족도 아니야? 성민이도 지연을 나무랐어요. 여보, 이런 일은 가족들과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확실해진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확실해진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바보로 살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1시간 넘게 지연을 꾸짖었고 성민이도 지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혼자 결정했느냐며 서운해했어요. 이제 와서 뭘 노리는 거냐?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지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성민이도 지연과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등을 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무너지는 건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걸까? 하루 종일 기대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심과 질타를 받았거든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되어 돌아온 밤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지연은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평소처럼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성민이는 지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이들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빨리 먹고 학교 가.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지연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남편의 서운함, 모든 것이 지연을 힘들게 했어요. 오전 10시쯤 지연은 다시 친정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친정 다락방에서 지연은 할아버지의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1985년 3월 15일. 오늘 태양그룹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정우와 함께 이룬 꿈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연이 일기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1987년 8월 20일. 지연이가 태어났다. 예쁜 손녀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돈이 아닌 진정한 인격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거든요. 1995년 12월 31일. 지연이가 벌써 8살이 되었다. 착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아이가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지연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어요. 할아버지의 모든 결정에는 후손들을 위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연에게 남긴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손녀 지연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 가치는 돈에 있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인내와 사랑, 그것이 진정한 너의 재산이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 할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야.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정우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연 씨, 안녕하세요. 어제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장님, 사실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직접 찾아뵐까요? 가족분들께 정확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어떠세요? 중요한 서류들도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오후가 되어 박정우 회장이 지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성민이도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고 시어머니까지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매우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그룹 박정우입니다. 박정우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와 성민이는 실제 재벌 회장을 보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김태수 어르신의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박정우 회장이 말했어요. 저희가 뭘? 성민이가 어색하게 답했어요.
박정호 회장은 가져온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식 주식 증서, 창립 당시의 계약서,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김태수 어르신은 우리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시자 현재까지도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약 3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성민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천억 원이라는 액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왜 이런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성민이가 물었어요. 어르신의 교육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죠. 박정호 회장이 할아버지의 유언장도 보여주었어요. 후손이 진정한 인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를 보니 어르신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의심과 질타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정말 그런 집안 사람이었던 거네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연 씨는 당당히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성민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씁쓸했거든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급변하는 것을 보니 할아버지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어르신께서 남기신 또 다른 유언이 있습니다. 박정호 회장이 말했어요. 이 재산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가족들의 생활도 충분히 보장하면서 말이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정호 회장이 물었어요. 지연은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은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머리를 숙였어요. 지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이제야 제 가치를 깨달았어요. 돈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보여온 인내와 사랑이 진정한 저의 재산이라는 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박정호 회장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댁의 모든 친척들까지 지연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댁에서 특별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지연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어요. 예전에 소심하고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형님 부부, 작은 시누이 부부까지 총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어서 와, 지연아. 시어머니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지연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여기 앉아.
큰형님이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어요. 지연이 소파 가운데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지연아,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부족했구나. 아버님, 괜찮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다. 영희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미경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급변한 태도였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큰형님이 본론을 꺼냈어요.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정말 큰 규모라고 들었어. 그래, 3천억 원이라고 하던데. 시아버지도 관심을 보였어요. 지연이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결국 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혹시 우리 가족들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큰형님 사업이 요즘 어려워서 말이야. 큰형님이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도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미경도 넌지시 말했어요. 지연이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가정부처럼 부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집안 대소사를 내가 주도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까. 맞아. 지연이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시아버지도 동조했어요. 지연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시어머니가 변명했어요. 몰라서 그랬다고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좋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성민이가 말렸어요. 진정하라고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성민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이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해요. 제사 때마다 저 혼자 모든 일을 하게 했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하녀처럼 부렸죠. 지연아, 그건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가난한 집 딸이라서요? 돈이 없어서요? 모두들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라고요.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박정호 회장이 준비해준 상속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저를 가정부 취급했던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저는 재벌가의 손녀이고 지금은 그 재산과 권리를 정식으로 이어받은 상속인입니다. 서류를 보던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엄청난 재산이구나.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돈이 저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지연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제 가치는 이 돈에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인내와 사랑,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제 삶은 제가 선택합니다. 더 이상 하대받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큰형님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지연이 잠깐 생각한 후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재산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할 거예요. 물론 가족들의 생활도 보장하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거죠.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하녀가 아니에요. 며느리이자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지연아. 그리고 앞으로 집안일은 모든 며느리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할 거예요. 저 혼자 모든 걸 떠맡지 않을 거라고요. 영희와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연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살 거예요. 할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말이에요. 지연이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지연이 집을 나서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주눅들고 기죽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지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김지연 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장학금 수혜자는 총 50명입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직원이 보고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현재 300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연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할아버지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했던 선언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3시 지연의 사무실에 방문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지연을 대했어요. 지연아, 바쁜 시간에 와서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이 차를 대접하며 물었어요. 다음 주가 시아버지 제사인데 혹시 참석할 수 있을까? 지연이 잠깐 생각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 준비는 모두 자신의 몫이었는데 이제는 참석 여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참석하겠어요. 고맙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며느리가 골고루 일을 나누어서 할 거야. 내 말이 맞았어.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지연에게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연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하는 재단일 정말 자랑스럽다. 시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다. 지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언니가 엄마 얘기하더라.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데? 엄마가 천사 같다고 하더라. 정말 고마워한다고. 지연이 미소 지었어요. 엄마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민준이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학교에도 엄마 재단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 있잖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부러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성민이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1년 전과 비교하면 가족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지연은 오랜만에 친정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실망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요. 지연이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 있다. 할아버지가 쓰신 글귀였어요. 이제야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 제사날 지연은 평상복을 입고 시댁에 갔어요. 예전처럼 일찍 가서 모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도착해 보니 이미 영희와 미경이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연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영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맞아.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미경도 동조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새 며느리는 서로 협력했어요. 예전처럼 한 사람이 모든 걸 떠맡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 시아버지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하는 재단일 신문에서 봤다. 정말 대단하더라. 감사해요, 아버님. 김태수 어르신이 손녀를 정말 잘 키우셨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우리 집안의 큰 복이야. 친척들도 모두 지연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지연에게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이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 더 당당해지고 아름다워졌어.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걸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 맞아. 나도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하지. 지연이 딸을 안으며 답했어요. 엄마, 그런데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민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연이 잠깐 생각한 후 답했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더 행복한 거고. 그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재단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돈은 없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 사람의 행복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는 거란다. 우와, 엄마는 정말 철학자 같아.
민준이가 감탄했어요. 지연이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어요. 한 달 후 지연은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독거노인분들이 함께하는 감사 인사 모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한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 같은 할머니들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석양이 지연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연은 더 이상 무시당하고 상처받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지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